삼성전자 2022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5조 원을 달성했고요. 영업이익은 18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증가율로 표현을 안 했습니다. 금액을 좀 인식하고 싶어가지고 매출이 도대체 얼마나 했느냐, 110조 원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감은 좀 안 오는 금액입니다. 평생 1조 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저는 참 가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치일 것 같아요. 일개 소시민으로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뉴스를 보면은 이 국내 그 산업계의 재고자산이 늘어난다는 뉴스들이 몇 군데 나왔습니다. 출처를 뭐 일일이 표현은 안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50조가 넘었다, 뭐 이런 거를 좀 매우 부각을 시키고 있고, 뭐 여러 그 유명 회사들이 재고가 다 늘었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그 이 재고가 증가한 원인도 있지만, 그 기자들의 그 취재의 어떤 그 시각은 그만큼 불량이기 때문에 안 팔린 거 아니냐 하는 시각이 짙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매출액도 증가는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핵심적인 표현이 있어요. 기업 창고의 중장기 재고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재고 자산은 경기 변동을 읽는 선제적 지표다. 산업 현장에서 리세션, 경기 침체의 공포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단독 기자가 아니고 여러 명의 기자들이 그 공동으로 이 편집한 기사의 어떤 그런 내용인데, 이 재고에 관한 그 제가 좀 이렇게 그 하나하나 딴지를 좀 걸어야 될 표현들이 있어요. 재고라는 게 원래 중장기 재고가 있는 거냐, 그럼. 안 팔려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장기 재고고, 그게 악성 재고가 되고, 그런 거지. 예, 그래서 그 중장기라는 단어가 재고에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이런 거 하나 좀 딴지 걸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재고 자산의 경기 변동을 있는 선제적 지표다고 그랬는데,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게 선제적 지표냐, 아니면 재고 자산이 줄어드는 게 선제적 지표냐, 재고 자산의 뭐가 선제적 지표냐 이거죠. 선제적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선행적 지표라고 하면 우리가 더 인식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좀 어그레시브한 얘기거든요. 공격적인 얘기거든요. 과연 이런 용어들을 좀 무대뽀로 갖다가 써 붙여도 되는 건지, 그게 좀 맞닥스럽지가 않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경기 침체의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다. 근데 그 공포라는 걸 한번 진짜 경험해 봤나 모르겠어요. 공포라는 거를. 그냥 공포라는 용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자들의 그 어떤 그 어휘 선택이 뭐 완전히 감성파들 같아요. 제가 이거 문제인데, 결국 재고는 그 지표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금액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재고에 비례하는 매출액이 재고가 늘어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면은 그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재고 회전율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기자들이 취재한 방향이 뭐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미흡하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또 하나,
중국의 그 폭염 가뭄에 공장 될 물도 없다. 삼성전자, SK, 기후대응, 총력.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뭐 물이 없다 그러는데 이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유틸리티라고 표현을 해서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반도체 공장을 돌려야 한다래도 전기하고 물은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다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사업장, 물, 전력 사용량, 만화 민감, 용수 재활용, 에너지 절감 등 장기 목표 추진. 뭐 이래서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ESG 경영한다. 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주가는 6만 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8,300원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장부 가격 대비 200% 선이 되겠습니다. 뭐 6만 전자다. 또 그다음에 뭐 8층에 사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용어들이 회자가 되는데 8층에 산다 그러면 이제 8만 원대 삼성전자 주식을 사신 분들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 장부 가격, 액면 가격 132원짜리가 지금 장부 가격 3만 원.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장부 가격의 2배 정도뿐이 지금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삼성생명보험이 8.74%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7.82%, 블랙락 펀드 어드바이저가 5.04%, 삼성물산이 5.01%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 전체는 49.81%입니다. 뭐 다른 데도 많겠죠. 그 영미 자본도 있고 그 글로벌 여러 자본들도 있을 텐데 삼성전자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가 국내 기업이 아니다. 실제 이 정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그 이익 배당의 목적이 아니고 경영 지배 목적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경영 간섭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때문에 중국 공장에 물건을 대지 말고 미국에다 공장을 져라 라고 미국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이런 거가 그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리프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은 115조 원을 달성해 가지고 전년 대비 2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5.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판매 가격은 더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스루프 회계에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루풋이 28.4% 그래서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0.6%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23.6%가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41로서 0.0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8조 원대를 나타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억 1조 3,619억 원, 1조 3,620억 원이 영업이익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조 1,474억 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줄었었죠. 1조 4천억이. 그 전체 금액으로는 전체 재고자산은 5조 4천억이 증가했습니다. 요즘같이 국제 원재료 가격의 급등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재고는 뭐 증가하더라도 저는 그건 선악을 가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히려 확보하는 게 옳은 길이다. 중요한 거는 이 WCAI인데 이거를 재고자산 회전율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인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재고자산의 변동,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의 사용액 해가지고 매출 원가 재료비는 51조 한 8천억 원대로서 20.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23.6%가 증가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 합인 거고요.
가공비가 27조 3,540억 원이 그 지출이 됐는데 이게 28.4%. 그러나 비율로는 1.1% 하락입니다. 이거는 또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매우 기분 좋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WCAI라는 거죠. 이게 표준 교과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운영 비용 중 그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8조 원대가 나갔는데 전년보다 15.7%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무려 11만 7,904명이 됩니다. 6,221명이 증가했네요. 평균 임금이 저임금 그 신입사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6,840만 원입니다. 9.6% 인상이 됐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3,600만 원 선으로 대한민국 거의 뭐 최고 상위권에 들어가는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노조 애들이 그 이재용 개새끼라고 그 프랭카드를 아직도 그 강남역에 붙이고 있는 걸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게 되겠어요. 그게 민노총 소속이라고 그러면은 장관 걔네들은 국가를 위하는 애들인지 아니면 이적하는 행위를 하는 애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주비가 1조 7천억 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9.9% 증가했습니다. 유틸리티비 이것이 이제 매우 그 환경하고 관련된 금액이겠죠. 23.1% 증가했습니다. 2단계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 증가액은 일치합니다. 근데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아쉽게도 갭2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5조 거의 그 9,885억 원의 현금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5조 4천억 분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 5,713억 원이 어디로 날라갔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또 6,62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 손실은 더 많아요. 그러면은 그 914억 원, 915억 원의 그 갭이 나버립니다. 전년도도 뭐 동일한 요런 이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게 회사가 뭔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 사업 보고서 주석을 보더라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삼성전자가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 없어진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돈이 없어진 거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 이거를 좀 추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에서 재고 회전율은 WCAA죠. 4.7회전으로 1.8회전 무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재고가 증가한 거 맞습니다. 수료분율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부직하게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든지 또 수료분율 상승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유독 좀 재미있게 이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판매 가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다음 장에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미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3.4회전. 이 재고 회전 속도보다도 느리다는 것은 수금 실적이 양호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재고 회전율은 납기 달성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납기 달성을 이렇게 4.7회전 하는데 수금은 이렇게 못한다. 전년에는 더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또 좀 향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두 설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DX 부분이 그 모바일 AP 가격 58% 상승했다. 카메라 모듈이 10% 상승했다. TV 모니터형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은 45% 하락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와퍼 가격이 4% 상승했고, 뭐 SDC, FPCA 가격은 19% 상승했으며 어쩌고저쩌고. 이거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 다른 회사들은 품목에다가 상반기에 얼마 그 단가가 얼마고 전년도 단가가 얼마고 해가지고 증감률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했는데, 삼성전자가 좀 이런 거를 좀 모범을 좀 보여야 될 텐데 이건 전혀 모범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품 가격 추이도 TV 평균 가격은 이제 4% 하락했는데, 진짜 궁금한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는 좀 표시를 해야 될 텐데, 뭐가 그 반도체 가격이지? 그 이제 여기에 그 메모리 평균 판매 가격은 0.3% 하락했으며, 뭐 디스플레이 패널, 뭐 OLED 패널인데 14% 상승했습니다. 디지털 콕핏의 평균 판매 가격은 전년 대비 약 1% 하락했습니다. 수치로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들이 비율로 얘기하지 말고요.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5조 2천억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3조, 거의 뭐 34조 현금 수익을 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한 16% 수익률을 냈습니다. 채권자한테 8,425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4.2%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빚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자 부채율이 상승했네요. 주주한테 4조 9천억 원의 이익 배당이 됐는데 ROE 2.3%. 적지 않은 건데, 전년도에는 뭐 딴 것까지 포함해서 중간 배당이 있었는지 몰라도 7.7% ROE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종 4조 9천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성 이 버퍼율은 3.2%로 회사 규모에 비해서 매우 좀 적은 수치인데, 뭐 다른 금융자산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버퍼율은 비상사태를 위해 가지고 좀 두 자릿수까지는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익잉여금률은 3,767%로 206%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회계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239조 원 정도 할 것 같다. 그래서 우수리 떼고, 만약에 이제 내부적으로 아니면 이걸 어떤 납품 가격이라고 봐도 되겠죠. 2억 3,900만 원짜리 견적이 계약이 됐다. 그러면 한 4,200만 원 남는다. 4,280만 원. 그러면 이 경우에 재고가 25%만 증가한다고 봤을 때 더 이상 욕심은 안 내도 되지 않겠냐. 원래 제한 가격 자체가 한 38조 이익이 나는 건데, 42조 8천억까지는 안 되면은 239조 매출로서 올해의 목표를 다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다 이거죠. 재고가 증가하면은. 그러니까 원가 회계가 재고가 증가해도 문제인데,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 또 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룹봇은 제가 그래서 몇천억이, 아니 1조 원 차이가, 영업이익 차이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고는 많을수록 뭐 악인 거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데, 아까 경영평가 성과 집회에 봐서 재고 회전율이 4회전 정도면은 연말까지 한 8회전인데, 삼성전자 경우에는 연간 12회전 정도는 보통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고가 25%까지 증가를 안 할 거로 판단이 들어요. 스루프 쪽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히
2배 한 금액인데 이것도 한 230조 원 정도 하면 되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뭐 230조도 200 뭐 2억 3천 뭐 2억 3천만 원짜리 견적서를 냈다 그러면은 2억 3천에 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원가 그 회계보다는 싸게 하더라도 이게 한 3,500만 원 정도 남는 거, 35조 남는 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계획 대비 또 좀 적게 이익이 나니까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런다면은 자, 판매 가격은 더 못 올린다. 그러니까 수르픈율은 53.9%인데 요게 한 10회전만 해보자. 6.3% 증분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이 다시 100만 원 단위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258조의 저기 매출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은 49조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재고는 회전율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재고가 지금 다소 증가한 건 맞는데 그럼 줄이려면은 생산량을 또 조절해야 될 겁니다. 생산량을 감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판매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재고는 그 버퍼 관리식으로 재고도 버퍼 관리식으로 수요를 봐가지고 생산을 줄이고 또 수요가 늘어갈 거면 생산을 증가시켜서 재고를 증가시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종합적으로 그걸 다 재고 관리를 해서 재고 회전율이 삼성전자 수준이면은 12회전이 돼야 아주 그 돈을 더 획기적으로 더 벌 수 있는 돈이 안 잠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회전만이 아니고 만약에 그 삼성전자가 24회전하는 기업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영선책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 다소 길게 재고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